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육격설 도암입니다. 이번에 풀어볼 사주는 사주 대운을 너무나 잘 탄 나머지 그리고 선택을 잘해서 굉장히 조금 윤택한 삶을 살고 있는, 그리고 현재 올라선 경제적 위치나 사회적 레벨보다도 앞으로 더 기대되는 사주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뭐 남한테 아쉬운소리 하거나 또 이렇게 좀 어디 가서 빠지는 모양새는 아니죠. 그래도 굉장히 어떤 큰 회사에서 중역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는 상당한 발전은 이뤘다고 했죠. 그런데 그보다도 앞으로 더 좋은 운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 사주를 한번 예시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풀어볼 때는 만나기도 참 어떻게 보면 힘든 사주예요. 많은 사주를 풀어보지만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만나기가 참 어렵죠. 자, 이분은 갑인생입니다. 74년생이고요. 5 달에 을 기해죠. 기해 일주입니다. 50세 건명이고요. 그다음에 직장인입니다. 자, 이 사주를 보면은 풀어가려고 하면은 기토라는 이제 일간부터 따져야 되겠죠. 일간부터 따져야 되면 기토니까 다른 사람한테 끌려다기보다는 앞에서 리드를 하는 리더십을 가졌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공망으로선 체크하고 들어간다면 자축이 공망이죠. 자, 그러니까 공망이 걸리지는 않았고 월지에서 편인격을 봤습니다. 용의상식을 따져본다면. 자, 그러면은 사오에서 정편이 혼잡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월지에서 좌우묘가 정편이 혼잡되어 있다. 그러면 이 정인적인 거 편인 쪽에 가깝죠. 그렇죠. 편인 쪽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공부 잘 안 하려고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용신은 어디에서 잡아야 되죠? 지하실에 잡아서 인은이 빠져 있으니까 지장간으로 식신이 용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이 용신이 됐죠. 여기 일간 기준에서.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토가 상신이 됐어요. 토가. 그래서 사주를 보면 용신 상신이 사실은 그렇게 음간으로 형성돼 있어서 그렇게 막 큰 돈을 벌어들이고 큰 어떤 활동을 하고 이런 건 안 보이죠. 자, 그런데다가 편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편재적인 부분 저절까지 올라와 있어서 이 편인이라는 부분은 또 깨져서 들어갔죠. 그러니까 편재라는 것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단이나 어떤 크게 보는 눈, 그다음 넓게 보는 눈, 수단은 참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가 좀 돼 있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약간 빠졌다는 거죠. 그래도 정의라는 부분과 편의라는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걸 인지하고 생각하고 내가 받아들여서 그걸 내 거를 만드는 데는 나름대로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 정관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정관 부분에 이 병호라는 정인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내가 맡은 임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얼마든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요런 상황인데 일지를 보니까 제격이 정제격이죠. 정제격이라는 얘기는 일지의 격이 고정 수입을 원한다. 월지에 있는 편제보다도. 그래서 정관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여기 정제적인 부분, 그다음에 절처가 또 올라왔죠. 절처에 있어서도 병 정인이 있고 뒤에 정관이 있죠. 그다음에 계수 편제도 올라왔습니다만 정편제 혼잡된다. 그래서 그렇지만 격은 전제 있고 정인 정관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식신이죠. 식신 또한 어떤 거죠? 내가 전문직이 있으면서 그렇죠. 전문직이 있으면서 그 일하는 만큼만 받는 정제적인 부분을 많이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살이라는 부분이 좀 없어요. 살이라는 부분이 조금 부재된 관계로 어떤 그 아주 날카로움이나 예리한 부분, 그다음에 어떤 막 힘든 일도 막 그냥 빡히 해내는 요런 분야에서는 조금 사람을 따지면 좀 약간 앙칼진다고 그래야 되나요? 고런 부분은 조금 밋밋한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아쉽죠. 그런데 그래도 보면은
정인적인 부분도 있고, 그죠? 계수 편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여기 또 겁재적인 부분. 그다음에 일지에도 임간무라는 게 형성돼 있죠. 그래서 기토에서 보다 보면 내가 이 정관이라는 부분과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죠? 정제적인 부분을 추구한다. 그다음에 식신적인 부분, 용신이 돼 있으니까. 요렇게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이 겁제 뒤에는 또 뭐가 있냐면 결국 상관이니까 통솔력도 또한 남다른 게 있다. 물론 기토음간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따라가는 것보다도 앞에 리더십을 가졌기 때문에 끌고 가는 능력도 있다. 이런 얘기죠. 좀 아쉬운 건 있다면 일지의 상신인 토가 상신이죠. 토가 임간무가 이렇게 있지만 요 상신이지만 결국 수황절이기 때문에 토류가 돼서 사실은 부인의 역할보다도 그렇죠. 부인의 역할이 그렇게 큰 돈을 버는 스타일은 못 됩니다. 그렇지만 이 격이 정제가 됐기 때문에 또 용신이 상신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죠. 굉장히 가정적인 남자고 정제라는 부분이 물론 상신에 대해서 용신에 대해서 지갑에서 지출은 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만 요 월지에 있는 사오 요거를 제교를 해주죠. 이 사오라는 것이 인성인데 이것을 뭘 뜻하냐면 요 용신을 여기 화라는 존재가 그죠 자꾸 용신을 내 밥줄을 자꾸 끊으려고 하는 걸 중간에 끼어들어서 요 너 이리 와. 너 여기 때리면 안 돼 하고 커버해주는 그런 능력도 있는 분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다가 이 병무가라는 어떤 이런 게 같이 올라와 있는 게 보이지 않게 내조하는 부분은 크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주는 이 사오라는 정편인이 사실은 용신을 치는 병이 됐습니다만 이 재성이 가서 막아주는 사주가 돼서 큰 어떤 경제적 도움을 주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집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전부 다 이렇게 나한테 방해되는 요소들을 보이지 않게 내주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그 덕은 또 지대하다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그죠 이렇게 인후가 합의돼 있죠. 그다음에 또 인해가 합의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상궁에서의 어떤 움직임, 그 부모님들도 여기에 따르지만 요 조상궁이 요 따로 들어오는 부분도 요 부분을 또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잘못하면 묶어놔 버리죠. 묶어놓는 게 있고 여기서 또 절제해서 오르는 경금도 또 와서 또 용신이니까 새로운 밥줄도 내려주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요런 부분 나중에 자세하게 이제 풀어간다면 다 나오겠죠. 그죠? 어떤 부분인지는. 그렇지만 부모궁에서는 사오라는 게 있어서 오히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오히려 좀, 약간 방해하는 요소가 돼 있죠. 내 뜻과는 다른 길을 가라고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나는 내가 식신내가 움직여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얘기죠.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자꾸 엉뚱한 길을 주니까 내 뜻을 자꾸 꺾으려고 하고 의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고 부모님 뜻을 따르려 하는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사주를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사주인 거죠. 우리가 보통 보는 사주. 그런데 이것이 대운을 만나면서 또 묘하게 또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가 있는 그 대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런 이야기죠. 자, 5월달에 태어났습니다. 대운수는 4대운에서 4, 14, 24, 34, 44, 여기 54가 되겠죠. 지금 현재는 해대운, 4대운에 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첫 대운은 미대운 4세부터 23세까지죠. 그 미대운에 보면은 여기서 경금이 올라왔고 임수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임묘자는 이제 갑하고 계수가 임묘됐죠. 자, 여기에서 알아두어야 될 것이 식상을 용신을 쓰는 사람은 그죠? 식상을 용신을 쓰는 사람은 비겁이 상신이죠. 상신이면 요것이 뭐죠? 직장입니다. 요거는 용신은 업무고요. 업무 능력이겠죠. 그죠? 요거는 직장입니다. 그 대부분 사람들이 관성의 직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식상을 쓰는 사람, 상신의 직장입니다. 이때부터는 비겁도 물론 통용이 되긴 하지만 직장운은 상신으로 봐야 답이 나옵니다.
요 관으로 보면 안 나옵니다, 답이. 요 부분은 우리가 늘 배운 거죠. 요 부분 꼭 참고를 하시고. 자, 미대원에서 경금이 올라왔어요. 용신이 올라왔습니다. 용신이 올라왔지만 상관인데 갑이죠. 관을 갖다가 근달아 버립니다. 물론 이 어렵고 힘든 걸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은 인제 이 금전 나갈 문제, 내가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밥줄은 들어왔지만 요거 부분이 인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첫 대운은 어린 시절이니까 그렇게 뭐 아주 나쁘지는 않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신대운을 넘어가죠. 신대운이 넘어가는데 신대운에서 들어온 거는 갑하고 신금이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 임미자는 없습니다만 들어온 거는 경금, 임수, 무토가 들어오죠. 자, 여기에서 갑목이 들어오는데 갑목이 무토를 치고 들어옵니다. 그죠? 근데 신금이 용신이 들어옵니다. 근데 신금이 용신이 들어오는데 기토. 그러니까 내가 갑목이 들어왔다는 거, 관이 들어오고 관이 들어와서 상신을 깼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얘기예요. 왜? 상신이 깨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용신을 하나 음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차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벌어먹고는 하고는 있는데 크게 벌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없어졌다. 요것 때문이죠. 간단히 묻어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가 금왕절이죠. 여기가 용신대운입니다. 금방 용신대운인데 그래도 벌어먹을 기회는 많이 주어졌다는 거죠. 근데 밥줄을 준비하거나 그다음에 내가 어떤 하고자 할 수 있는 일들이 늘 지장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금왕절이라 내가 뭘 하든지 간에 해야 될 일은 많았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돈 줄기도 돈줄 상신은 깨졌어요. 그래서 기토에서 올라온 용신을 하나 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는 먹고 살려고 노력은 했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좀 답답한 시절이었다 이런 얘기죠. 갑목인 게 또 나갈 돈도 좀 있고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런 시절이 10대 여기 이제 뭐 4대운 14대운이니까 여기 20세 예 20대 저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보다는 내가 경제 활동하는 데 더 주력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시절이었다 이렇게 보여지죠. 자, 그다음에 인제 유대운 넘어갑니다. 유대운 넘어가니까 요게 인제 4, 14, 24 그죠? 24 세부터 언제까지죠? 33 세까지죠. 요렇게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병하고 그죠? 을무하고 무토가 같이 들어옵니다. 자, 여기에서 임묘자는 임신이 임묘됐고 그죠? 요 들어온 자는 을계무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자, 요런 상황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게 하던 일을 하나가 임묘가 됐죠. 그다음에 돈 들어갈 일도 하나 임묘가 됐습니다만 새로운 어떤 돌파구가 들어왔고 그죠? 정관에서 묘기에서 병화가 무토를 안고 들어왔죠. 그래서 새로운 직장에 요거 여러 번의 직장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여기서 경금 요 상신이 같이 들어오면서 물론 힘든 것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상신이 들어왔으면 이때부터 직장다운 직장이라고 보여지지요. 그래도 나름대로는. 그런데 이 병화 때문에 해서 이 경금을 치죠. 그러니까 참 '직장이 여러 번 바뀔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나 결국은 여기서 무토가 와서 이 직장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상관적인 포함된 직장에 들어왔으니 이때부터는 내 관리직으로 내지는 서비스직으로 어느 정도 발돋움할 수 있는 그래도 용리상신이 같이 들어와 버렸으니까 나름대로는 내가 그래도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때보다 고생한 것보다는 나은 운세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지지요. 그런 세월을 지났는데 술대운에 들어왔습니다. 요게 34 세부터. 술대운에 들어왔는데 참 힘들죠. 여기에서 이게 병을무가 다 임묘가 됐습니다. 요것도 임묘됐고 그죠? 요것도 임묘됐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신정무가 들어와 버렸죠. 새로운 애 들어오긴 기회는 있었으나 그죠?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용신도 쬐끔맣게 들어왔지만 이거는 너무 작죠? 그러다 보니 임수가 들어와서 병화를 쳐고 그죠? 그다음에 갑목이 또한 들어왔으니까 무토가 들어오니까 여기에서 이 용신이 임묘된 상황에서 상신 이제
상신이 임묘된 상황에서 용신 하나 갖고 버티는데 굉장히 힘들었고, 여기에서 이 상신이, 그죠? 상신이 들어갔고 새로 나왔으니까, 그죠? 들어오고 새로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어떤 큰 직업 전환이 한번 이루어집니다. 그거에 이제 연운에 따라서, 연운에서 지정한, 그죠? 지정한 연도에 이렇게 싹 한번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이 34세부터 43세까지가 다사다난, 그죠? 다사다난한 해였고, 참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 상신이 임묘됐어요. 그리고 간목이 보이러 와서 계속 깨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로 경제적 지출은 심해졌는데, 관이잖아요, 그죠? 지출은 심해졌는데 또 이거 보이지 않게 또 깨져나가는 돈도 굉장히 많았고, 물론 여기 힘든 일은 해결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요거 때문에, 요 죄로 인해서. 근데 밧줄 깨는 거 깨 해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마음에서 참 여러 가지 힘든 일이 계속 주어졌다는 얘기겠죠. 그런 와중에 또 직업적인 전체적인 것도 한 번씩 바뀌었다. 상신이 임묘되고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참 이 좀 여러 가지로 좀 다사다난 정신없는 그런 아주 힘든 어떤 세월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현재 들어와 있는 44 해대원에 딱 들어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50세니까 이제 여기 이제 여기서 53세까지죠. 53세까지.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또 병이 들어왔고, 그죠? 계수가 들어왔고, 무토가 또 들어왔죠. 요때에 들어왔을 때는 한번 깨졌지만 요때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죠? 참 요때 새로 들어왔는데, 그러다가 임묘자는 없지만 여기가 임간물에서 다시 들어왔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위험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지수도 있고 막 그렇지만 이 무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병화가 들어왔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새로운 완벽한 어떤 굉장히 좋은 운으로 가서 이 경금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바꾼 곳에서 새롭게 어떤 큰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운세가 여기서 따당하고 나타나죠. 그래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데, 요 운세가 앞으로는 50세니까 한 3년 남았죠. 그러니까 올해가 올해잖아요. 그럼 한 개, 두 개, 세 개, 여기까지 가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다시 경금이 올라오죠. 새로운 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운인데, 여기가 이제 53세고, 여기 54세 아닙니까? 근데 54세가 되면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54세의 자대운 넘어가요. 그럼 요 년도하고 요게 두 개가 딱 맞잖아요. 경금이 올라오면서, 그러면 이 자대운은 어떠냐? 이 자대운 때문에 사실은 이 사주를 오늘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요 자원에 경금 경정기가 들어와 있어요. 임묘자는 이제 갑계가 임묘되겠죠. 그죠? 여기 들어온 거는 정을기가 들어왔죠. 이렇게 본다 그러면 뭐 일반 사주하고 다를 게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요 글자입니다. 엄격히 따진다면 여기에서 무토가 들어왔던 것이 이렇게 무토로 바뀌는 거죠.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직장이 돼서 작은 거 작아지는 거 아니냐, 수입 통로가 적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요 경금 뒤에가 무토가 붙었어요. 그래서 요게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하면, 용신이 엄청나게 여태까지는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용신이 양간으로 수주로 탁 돌았어요. 이야기는 용신은 내가 맡은 책임이 커진다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책을 맡게 됩니다. 중책을 맡게 되는데 요 뒤에 상신 또한 이게 양간으로 들어왔죠. 그 수입 또한 엄청나게 올라간다. 그래서 이 사주가 요거는 요렇게 변질된 것 같지만 새롭게 아주 절차로 올라왔으니까 그 다른 데서 맡아야 될 업무도 겸직을 하게 되는 거죠. 요게 여기서 무토가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겸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하나 타이틀 하나 또 상신이니까요. 겸직을 하나 하게 되고, 그래서 이쪽 저쪽 동사하는 거 바쁘죠? 용신이 요렇게 들어왔죠.
여기에 용 상신을 깨는 간목이 임묘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지출하는 부분도 막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을기로 이렇게 싹 들어옵니다. 그 나름대로 힘들거니 힘든 일, 그다음에 방해 요소,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큰 중책을 맡게 되고 수입하고 연관돼서 요 54세부터 시작해서 63세까지가 이 사주는 인생에서 요 사주 54세부터 63세까지죠. 10년인데 여기에서 인생의 피크가 여기에서 여기 들어오는 때예요. 갑계 임묘까지. 그죠? 요거 임묘됐죠. 그래서 이 사주가 어떻게 보면 참 뭐 그냥 그렇고 그런 사주인데, 그죠? 일제 상신도 약하고 뭐 그런 사주인데 묘하게 이 대운에서 참 인생의 황금기죠. 40대 막 이제 들어서서 시작해서 50대, 60대까지가 우리가 따진다 그러면 이 황금기 아닙니까? 이 황금기를 갖다 여기서 피크 기운을 50대 정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야, 참 대단하죠. 요거 대단합니다. 요 사주로 참 기대되는 사주다. 그래서 대운을 타려면 이 정도는 타야지 된다. 또 방해소까지 임묘까지 돼 있습니다. 또 이죠. 지출까지 임묘되고. 그러니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참 기대되는 사주가 됐다. 이런 얘기겠죠. 물론 뭐 이렇게 좀 지출적인 부분이로 조그만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작은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 우길승천이라고 그러죠. 우길승천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저 변발 선생님 많이 쓰던 말이에요. 우길승천, 일락천장. 우길승천한 운이 요 운에서 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요 44세부터 지금 53세까지는 이 자대운을 위한 전초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이 사주 속에가 제가 아까 초장에 말씀드렸지만 이 편재라는 부분이 식신이 있고 이 편재라는 부분이 숨어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 리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거느리고자 하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식신으로 내가 사업적인 점을 손을 댔다. 편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편재적인 욕심, 돈 좀 더 벌고 싶은 욕심도 많고. 근데 여기가 만약에 여기에서 편재적인 부분의 요소를 가지고 편재가 없는 게 다행이죠. 정제적인 격을 가졌기 때문에 이 욕심을 안 낸 거죠. 물론 여기에 개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도 작은 거 아니에요. 해에서는 개수가 강합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새롭게 어떤 내가 어떤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싶은 욕심은 엄청나죠. 근데 요 정관이라는 요거 만약에 살이 있었다면 이죠. 한번 시도해 볼 만했죠. 근데 정관이라는 부분과 정인 사후에서 이게 많이 활동한다고 그랬죠. 일제 또 병마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한번 사업하고자 하는 의욕을 누르고 내가 직장 생활한 탁월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업체를 성공했다고 그러면 사업체를 차렸다고 그러면 이대원에서 아웃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에 의해서 내가 사업적인 부분이 손을 안 댄 게 천만다행이죠. 그래서 상신을 갖다가 내가 적절하게 이용해서, 그죠? 상신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이 대원에서 경금이 올라왔을 때 이거를 받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사업적이 이게 안 됐으면 이게 없어진 거죠. 안 됩니다. 이거 다 작살납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면 요 운세를 풀어갈 때 선택이 얼만큼 직업의 선택이 중요함도 알고 정말 이런 운에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일단 기아를 한 계단 올라갔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네 계단을 올라서야 될, 그죠? 세 계단, 네 계단 올라서야 될 운세가 여기이기 때문에 요 부분 상당히 기대되는 사진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요 안에 가기 전에 요 안에가 조금 이제 좀 힘이 들죠. 물론 여기에서 이제 조그만 운 대운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름대로 발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요거 내년에, 그죠? 내년에도 또 병화 들어와고 무토가 또 들어오잖아요. 그죠?
요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주어지지만 이 한 번 여기에서 축토해 때문에 임묘적 한 번 걸립니다. 요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주변에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요런 거에 대해서. 그다음 운세가 인제 축대운이죠. 여기가 인제 64 세가 갑니다. 그럼 여기에 인제 간목이 올라와요. 그죠? 여기에 병화가 들어오고.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인묘가 경기적인 인묘돼요. 여기가 개신기가 올라오고. 그죠? 자 요때에 요 갑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갑이 올라오는 것 때문에 사실상 64세 대운 들어가서 64 세부터 73 세까지인데 요때에 어떤 연도 여기서 지정해 놓은 연도에 따라서 내가 하던 일을 여기서 손을 그만 놓겠죠. 그죠? 요게 인제 하던 여기서 이루어진 일이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러고 놓게 되고 여기에 그러면서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여기서 경금이 올라와 버리죠. 그래서 나중에라도 또 새로운 차원에 또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갔다가 나온 걸 한번 경험하게 된다. 근데 이때는 좀 어느 정도 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냥 누리고 사시면 되니까. 그렇죠. 이제 가서 누가 73이 넘는데 돈 벌어 다니라고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인제 또 기회는 또 오니까. 그럼 이 집 늦지막히 기회가 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74세 아닙니까? 그때 누게 온다. 요거는 이 늦지막히 용신 들어와서 여기 상신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통로국기니까. 이때는 뭘 의미를 하냐면 74세 아닙니까 이때. 그럼 이때는 요때 경금이 들어오면서 무토가 들어오죠. 용상이 다 들어오잖아요. 이게 언제 이게 자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많이 올라가는 자식 덕을 본다. 자식 덕이 남다르다. 이렇게 요렇게 봅니다. 그죠? 그렇게 봐야 되죠. 아니 근데 내가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두 수입이 막 생겨. 물론 내가 운영을 해서 어떤 뭘 다시 그때쯤 가서 뭘 해 본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자식이 잘 되거나 또 다른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는 어떤 비상임 직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 있거나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앞으로 참 물론 우여곡절도 많이 있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여기하고 좀 다른 면이 좀 가면 갈수록 요렇게 너무나 좀 좋은 운이 남아졌는데 요때는 한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건강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요때는. 그쵸? 고거만 주의한다면 참 좋은 운이 참 이렇게 형성돼 있고 요게 인제 84세 아닙니까? 84세 때 가면은 인제 또 요 인묘죠. 용시 이 새로운 쪽이 들어오긴 합니다만 상신이 인묘되면 이때부터 94세 사이가 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인제 마무리를 져야 될 때 이렇게 되겠죠. 그 사주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늘 얘기했지만 이 부분과 이 부분 그리고 일지의 격이죠. 일지의 절체적 부분. 그걸 운세에 대입을 한다고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정확하게만 용상신목 뽑아낸다고 그러면 운세를 대입해서 풀어가는 건 큰 문제 아닙니다. 그건 우리는 육기에서는 읽어낸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참 어떻게 보면 일반인 사주 같기도 하지만 선택을 잘했으니까 얘기죠. 일반 평범한 사주일 수가 있었는데 참 운세 너무나 좋은 운세에 타고나서 지금 앞으로 엄청나게 발복을 기대되는 사주라 참 이렇게 기쁜 마음을 한번 올려봤고요. 여기에서 인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의할 것은 남자가 월지 용상신을 주는데 일지 용상신 부족이죠. 해니까 병무가 올라왔습니다만 그죠? 그러니까 요게 근데 요렇게 됐을 경우 요런 경우 남자가 일지의 상신이 부재다 이런 얘기죠. 요거는 이게 배우자궁이죠. 배우자를 우리 수업 시간에 늘 벌써부터 벌어 먹이는 사주다. 그죠? 사주다. 그래서 어 배우자를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하거나 어지간하면 안 했으면 집에만 있었으면 하는 이런 사주입니다. 그런 마음이 좀 크다는 거죠. 또한 여기 식신이 용신이기 때문에 그죠? 식신이 용신 때문에 굉장히 가정적인 남자이기도 하죠. 대신에 인성 위에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사회보다는 집에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쓰는 사주도, 물론 사회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그런 직책을 맡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가정적인 게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배우자분도 제가 인제 사주 명식을 알고 있습니다만 참 복이 많은 분이에요, 그분도. 그래서 요렇게 되는 사주, 남자 사주에 대해서 이 배우자 궁에서 참 배우자에서 덕이, 그죠? 배우자 덕이 지대하다. 자, 그러니까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이렇게 운에서 좋은 운이 오더라도 내가 발복을 시키고 할 수 있느냐, 올라갈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제가 자꾸 요 난제들을 자꾸 해결을 하죠. 어려운 문제, 용신을 때리는 걸 해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인지를 해서 어떤 좋은 배우자를 만났을 때 진짜 빛이 나는 사주고, 크게, 그죠? 보통 일반적인 배우자를 만났으면 겨우 1 단계일 수밖에 없지만 이건 3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죠? 올라갈 수 있는 배우자 궁의 역할에 따라서 이 부분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궁합을 볼 때는 두 개의 궁 사주를 봤을 때 서로의 어떤 영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됩니다. 배우자 궁이 요렇게 됐다 할지라도 잘 만나 보시면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가 틀려지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병하고 무가 있기 때문에 발복할 수 있는 근거는 각군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격이 정제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격 궁에서의 움직임은 그렇게 큰 경제 활동을 발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그 덕이 지대하기 때문에 배우자 잘 만나면 진짜 우기실천할 수 있는, 진짜 대단한 발전일 수 있는 사주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운세에 따라서 진짜 앞으로 남은 세월도 진짜 운세를 제대로 탄 사주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6기를 시청하신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